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부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이어서 등기부 등본을 띄웠으면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등기부에 띄면 전 항상 현재 유효사항으로 뜹니다. 뭐 매매 좀 큰 금액 할 때는 혹시나 몰라서 한번 띄워보는데요. 임대료 들어갈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띄게 되면은 단독주택을 띄게 되면 건물로만 나옵니다. 뭐 토지는 따로 띄면 되고요. 집합 건물을 뜰 때는 집합이라고 뜹니다. 일단은 이 단독주택 건물이고요. 보시면 항상 표제부, 갑구, 을구가 뜨는데요. 뭐 표제부는 이 건물을 어떤 내용으로 졌는지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중요한 건 갑구, 을구예요. 표제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주가 누구냐 이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이전됐다는 내용이 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볼 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효성 말고 말소사항까지 뜨면 그전 거 다 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인이 누가 중요해? 지금 현재 주인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뜹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융자, 그러니까 근저당권 있냐, 전세권 있냐, 뭐 이런, 등등등등 떠요. 근데 갑구에서는 예전에는 가등기, 가압류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런 내용이 뜨는 게 갑구, 을구의 차이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이 누구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능 사항이 뭐냐 이런 게 뜹니다. 이런 등기부 등본을 보면 너무 편하죠. 왜냐면은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주인이 있고 을구의 융자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주 좋습니다. 밑에는 이제 옛날 날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열람 일시가 떠요. 언제 떴는지.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평범한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등기부 등본인데요. 똑같습니다. 현재 유효사항이 떴고요. 이제 건물이에요. 이것도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안 떴으니까. 근데 표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떴어요. 근데 갑구는 볼게요. 소유권 보존. 이제 이분은 처음에 이게 아까는 이전으로 떴잖아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걸요. 여기서는 이전을 떴잖아요. 그럼 매매가 한번 됐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존이잖아. 이건 하나 가기. 이거 보존이면 처음에 다 멸실되고 새로 졌을 때 이분 한 분이 지고 지금까지 한 번 주인이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가 틀리냐? 내용은 똑같아요. 융자는 없어요. 주인분이 두 분입니다. 부분지 이거는 저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등기부등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신용정보 이렇게 뜨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인데 2분의 1씩 가지고 계세요. 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분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서는요, 50% 이상, 그러니까 50%부터예요.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계약해도 되고, 이 사람하고 계약해도 돼요. 아무 분한테다가, 계좌번호 가르쳐 주시면 거기다 입금하셔도 권리 보장 받습니다. 50% 이상은 사용 수익이 가능해요. 내가 직접 사용해도 되고 수익, 임대를 나와서 내가 직접 다른 분 동의 안 받아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한 분이었잖아요. 그 두 분이라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똑같이 을구의 융자는 없는데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세 분인데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근데 한 분만 와서 그냥 계약해서 내 자식들이야. 그냥 상관하지 마. 법적 보장 못 받아요. 하셔도 되지만 법적 보장 못 받아요. 다른 한 분한테 위임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50%만 넘으면은 다른 분 동의 없이도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게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돼 있는 거 제가 한번 예를 든 겁니다. 네, 세 번째 등기부등본인데요. 보시면 뭐가 틀리나요? 집합 건물로 나오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집합 건물 들어가면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나 그런 형태구나, 다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집합 건물인데 보이시죠? 아까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전 것만 볼게요. 보면은 뒤에 호실이 안 뜨죠? 제가 아까 이거 설명을 빼버렸는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면 호실이 이렇게 뜹니다. 아파트가 똑같아요. 보시면 표제부는 똑같아요. 표제부는 여기 한 동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만약 몇 동 있으면 거기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한 동밖에 없어요. 근데 표제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안 보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표제부는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그 전유 부분, 호실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독은 호실마다 그 전용 면적이 안 나오는데 집합 건물인데 다세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 호실에 대한 그게 뜹니다. 근데 호실 쪽으로 등기를 따로 냈기 때문에 면적이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틀리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뭐 여기 밑에 거 보시면 돼요. 대지권의 표시는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제외할게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등기부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의미가 없고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가꾼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뭐 소유주가 한 분인데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도 들어갈 수 있고 가압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주인이 있는데 뭐 금지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분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분의 지분에 대해서 이걸 제가 이 압류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약 들어왔다. 가처분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계약하지 마세요. 일단 어려워요. 왜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거 좀 밑에 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요.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 임대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이걸 아셔야 돼. 이런 거 있을 때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동네에서는, 자녀분이 누구한테 사위나 누구한테 집을 줘요. 근데, 그니까 딸의 사위고 며느리고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 몰래 팔까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일부러 걸어놓은 거예요. 못 팔게 하려고. 근데 그런 내용을 다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계약하면 안 되죠. 저희는 아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해 을구의 융자를 받으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을구는 근저당권 설정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출 받으면 이제 법이 개정돼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을 받는 게 있어요. 이번 법이 개정돼서 서울에서는. 근데 그건 그냥 개정된 게 아니고요. 이 접수일자, 등기일자를 봐야 됩니다. 여기 이 날 기준으로 그때의 최우선 변제권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 현재로 설명드린 거는 다 가짜고요.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된 날, 그날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많이 보시면 우리가 1금융권은 120%를 잡고요. 2금융권은 130%를 잡습니다. 1금융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 9억 좀 모자르게 받으셨어요. 건물에 비해서는 작게 받은 건데 저희는 아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요거입니다. 공동담보 목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집주인이 한 분인데 호실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 호실마다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로 받아요. 대신 그 공동담보목에 이 내용을 따로 다시 뽑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보시면 집합 건물이 있냐 없냐, 그리고 호실이 뜹니다. 요 내용이 그다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출을 받았다 내용. 근데 이 집이 그냥 이 공동담보는 보면 이분이 전체 주인이라는 게 맞아요. 공동담보험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그거를 제가 따로 띈 걸 보여드릴게요. 대신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부동산을 하는데 거기 이런 계약을 할 때 보면 보증금이 크면 하지 마세요. 500이나 1000 정도면은 월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국 어디 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보증금 2000, 3000, 5000 넘어가면은 저는 계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갑구에 가처분도 들어가고요. 가압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운 거 들어오면은 주위에 전문 지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도 거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거래 안 합니다. 500, 1000까지는 해요. 그 이상은 안 해요. 이 집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볼게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201호인데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이걸 띌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같이 띄었어요. 아까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갑구 내용 똑같고요. 을구 내용도 똑같아요. 융자 부분 똑같은데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호실에 대한
공동담보 목록입니다. 이렇게 뜨면 전체적으로 주인 한 분인데 은행에서는 한 호실당 그렇게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동담보 목록이 뜨면은 이 전체로 뜨면 됩니다. 101호, 201호, 201호, 301호, 301호, 401호 다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잡은 거예요. 이게 공동담보 목록이란 겁니다. 되게 많죠? 뭐 8층도 있고 7층도 있고 6층도 전체 다 잡은 거예요. 그 날짜 11월 16일. 그러니까 아까 그 등기번호 두 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담보 목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띄워가지고 중개업자가 아직 자기 초짜도 잘 모르겠다면은 이 내용을 듣고 만약 공동담보 목록이 있으면은 그걸 띄워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 안 했다 나중에 문제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 건물이나 이런 내용 보셔야 되고 혹시 진짜 이런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보증금 500이나 1000 이상 넘어가면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저희도 소개를 안 시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설정 날짜.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이 틀려져요. 내가 얼마 받는지 보장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2020년, 19년에 설명했던 3,700 아니에요. 2012년 그때 최우선 변제권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다음 등기부 등본입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을 뜨면요, 하나만 뜨면 됩니다. 집합 건물로. 왜냐면 토지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을 할 때,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계약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보통 주인이 한 분인 경우가 100가구 중에 치면은 99가구예요. 한 가구가 주인 틀릴 때가 있고요. 또 뭐가 틀리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땅을 사요. 그 멸실시키고 토지에다가 대출을 받습니다. 토지에다가.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을 때 대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에 있는데 건물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만 띄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토지랑 원래 같이 띄워서 줘야 돼요. 그거는. 그러다가 안 띄워도 줘도 되거든요. 벌써 전시용 확정자 띄면 되는데 그게 혹시 잘못되다가는 나중에 그게 다 중개업자한테 그 과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혹시 어디 계약을 하러 가면요. 그게 단독이다. 집합 건물이 하면은 토지 띄워달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정확한 거예요. 예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건물이 이제 단독입니다. 아까 말씀 집합이 안 들어갔어요. 현재 유효사항이고요. 보시면 갖고는 의미가 없고요.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그 주인분이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보면 되게 깨끗해요. 이분이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울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보시면 이제 그 토지에다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입니다. 토지 있으니까 건물이 없겠죠. 표제부 있고, 갖고 소유주예요. 뭐 땅 얼마 주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억도 아니고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싸게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을군 융자가 있어요. 그때 떼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건물하고 똑같이 공동담보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였던 거예요. 중국 떨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은행에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웃긴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근저당권 공동담보대 일부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뜬 거예요. 그러면 저희 중개업자는 이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설명드리는 의무예요. 보통 대출 받고 임대를 많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는 저 그냥 이거 보라는 거예요. 토지는 을구에 대출이 있어요. 소유권 위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채권 최고의 3억 1,800, 채무자 누구, 근저당권이 뜹니다. 이거 대충 다 보실 줄 아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보세요. 건물이 졌어요. 건물은 등기를 냈어요. 근데 없어요. 날짜는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을 때 이걸 지문이 우리가 고지해져가지고 우리가 떼주면 습관적으로 건물만 띄워주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단독주택을 살 때는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없으면 토지밖에 안 띄워지니까 있을 때는 꼭 어디서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간다 아니면 혼자 띄워보고 싶다 토지 건물을 같이 띄워야 됩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나가 나중에 꼭 말썽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꼭 그걸 주의하세요.
또 다른 이제 등기부등본인데요. 좀 여러 이제 케이스가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제가 이 정도만 알아도 등기부등본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등기부등을 띄웠어요. 이제 우리가 건물만 띄울 수 있잖아요. 띄웠더니 주의사항,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일부에서 등기 신청 처리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등기부등본 뜰 때 위에 떠요. 지금 뭐 처리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뛸 거냐? 근저당권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님한테 설명드려. 지금 대출을 받을 상황인데 주인이 얼마큼 받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잔금 때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하면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계약을 했어요. 주인은 그대로요. 뭐 율구의 융자는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신청 사건 처리 중에는 뜹니다. 옛날에 이것까지 안 떴어요. 십몇 년 전에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때는 이런 것도 안 떴습니다. 볼게 바뀐걸요? 똑같은 겁니다. 134-25번지인데 똑같아요. 뭐 표적은 의미가 없고요. 갖고 있는 소유주가 똑같아요. 1구에 이제 융자가 들어간 겁니다. 아까 봤던 근저당권 설정 사건 증이 접수되어 있다. 그걸 알고도 띄고 싶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희는 띄워야 돼요. 왜냐면 안 띄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황이지만. 보면 이제 띄었어요. 띈 겁니다. 2019년 9월 달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3,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출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사건 처리 현황이라는 게 뜹니다. 이런 게 이제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안 떴거든요. 요즘 이렇게 이제 발달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너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받고 근저당권 받고 대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출을 받을 때 건물과 토지가 공동담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제가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개업 진짜 자격증 있으신 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손님이 이게 공동담보가 뭐냐, 대출이 4억 2천이면 공동이 있으니까 8억 4천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토지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집합 건물 들어가면 맨 처음에 토지 잡았다가 나중에 건물도 잡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제 가요.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따로 아니냐고 뭐 버벅거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건물로 먼저 대출을 만약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는 먼저 받다가 나중에 건물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은행에서는. 혼자 주인일 때는. 토지와 건물에 다 설정을 걸어 놓는 거예요. 공동담보 목록은 같은 금액으로 그냥 공동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더 플러스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거 4억 2천이라고 8억 4천이 된 게 아니고요. 4억 2천인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케이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 두 분이 있을 때는 뭐 부부가 공동명의 많이 하잖아요. 50%, 50%. 그럴 때는 50% 이상 되면은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랑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사용은 내가 하는 거고 수익은 이제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대신 여기 이제 케이스인데요.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 500, 이분들은 이제 부모하고 자식까지인데, 이제 법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하려면 한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임이 필요해요. 요즘은 제가 나중에 그런 시간도 한번 설명했지만, 유임장을 이제 예전에 필요하잖아요. 유임장 없이도, 김용태이랑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이분을 제외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이 사람한테 위임했다는 내용만 줘도 그거는 위임이 성립한답니다. 이제 하도 여기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위임장 없어도 그런 내용을 보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위임합니다 하면은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분의 3분의 1이실 때는 두 분이 한 분한테 위임을 주셔야지만이 두 분이 다 오던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계약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분일 때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뭐 대출은 이제 똑같고요, 내용은. 이거 하나 이제 설명드려갑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등기부도 띄다 보면 아까처럼 이제 아주 심플하게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주인 한 명일 때. 그건 되게 간단하죠. 집합 건물입니다. 당연히 이제 호실도 뜨겠죠. 집합 건물이니까. 표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갑과 소유주가 한 분인데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은행에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뭐 해서 돈을 많이 빌렸었나 봐요. 뭐 사업을 하신가 그러니까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대출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동네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왜냐면 만약 거기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디테일한 걸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단 500이나 1000만 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월세가 내는데 제가 왜 그걸 설명드리냐면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제일 적게는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런 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법원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들 권리에 대해서 와서 저기 주장해. 그 순위 넣어. 이런 내용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만약 보증금 500, 1000이면 월세를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안 내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걸리는 게 아니라 또 하게 되면 최소 1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 거의 월세 다 빠져요.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거기 그 순위 들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거 받으시면 거의 그 본전 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500이나 1000일 때는 주인 통장에만 넣으면 돼요. 이 주인 통장 계좌번호만 들어가면은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몇 호실登録해서 입금하시고 계약서 가지고 있으시고요. 현금을 주고 영수증 받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계좌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 이체.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만약 2천, 3천 넘어간다면은 저희도 계약을 안 해요. 불안해서. 뭐 하시는 분도 있겠죠. 부동산 뭐 그분하고 좀 많이 인간관계도 있고 알기만 하겠지만은 저는 있어도 불안함이 하지 마시라고 해요. 왜냐면 저도 앞내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돈에 관련돼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저도 이런 일 때문에 부동산 17년 동안 하면서 좀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 원 이상 넘어간다. 불안하다. 그럼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계좌이체 꼭 하십니다. 그분 계좌를 받아서 혹시 누가 위임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모든 걸 위임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넣지 마세요. 주인분, 등기부 등본 나와 있는 그 소유자 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한번 제가 옛날에 엮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등기부 등본 여러 형태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광대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심플하게 알아도 어디 가서 등기부 등본 못 본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건물이냐 집합건물이냐 보지 말고요. 갑구이냐 을구냐 이거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런 거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만 좀 거기서 물어보고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기부 등본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시간 잡아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등기 신청 사건 뭐 처리 현황이나 요런 좀 다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뉴스로 찾아뵐게요.